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12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확정치가 56.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 대비 3.4% 이상 오른 149.43달러에 마감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협력업체인 폭스콘의 호실적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간 밝혔던 관세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날 앞서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보편적 관세 계획 대상에 중요한 수입품만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를 일축한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부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형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고강도의 금융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기술주와 우량주 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이 다우지수와 러셀 20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가 아닌 선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었지만 바로 트럼프가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이 우량주들은 대부분이 상승을 되돌리고 말았는데요. 반대로 기술주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AI 서버 특수에 힘입었던 폭스콘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급등했었고요. 또 M7 전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3.4%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개막을 앞둔 CES 2025에서 이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까지 많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AI 테마 또 엔비디아 관련주들까지 오늘 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유리기판 강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지금 이 시각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가 어제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이 정치 테마주고요. 또 로봇 역시 지속적으로 매기가 돌고 있네요. 물론 CES 2025 기본적인 틀은 재료는 당연히 거기에 있지만요. 여기에 새해 들어서 삼성과 현대 또 LG까지 본격적인 로봇 대전을 예고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재료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인도에서 처음으로 HMPV 관련해서 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행 이력이 없는 영화에서마저 이 발병 사례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전히 이 진단키트, 백신 관련주들까지 오늘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체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ES 2025 드디어 현지 시간으로 오늘 개막이죠. 이 기대감에 어제 1.9% 이상 날아올랐던 코스피 시장. SK하이닉스는 무려 10% 가까운 깜짝 폭등세를 보여줬었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1% 이상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17선, 251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요. 기관이 다소 장 초반 아슬아슬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후 들어서 더더욱 이 상승폭을 높였던 기관이니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은 지금 이 시각 1,5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 0.21%, 그간 좀 다소 많이 올랐긴 했지만요.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720선 막 하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홀로 6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이 CES 2025 드디어 오늘 이 대망의 초읽기 개막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이 관련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양자 컴퓨터였다면 오늘은 또 로봇과 자율주행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직 덜 갔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도 갔다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시장은 안 좋다라는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시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반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감을 이렇게 뿜뿜 막 이렇게 기대감을 품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기대를 하지 말고 시장을 접근을 하면 그러면 딱 맞아요. 우리 2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장 올라가도 한국 시장 안 올라가는 거 이건 동네방네 소문 다 났으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월요일 날 어제 종목도 움직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 나왔죠. 반도체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들 CES 2025도 있지만 일정 보면은 JP모건 컨퍼런스도 다음 주에 있다 그러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영업이익 이제 30조 복귀한다는 기사와 함께 SK하이닉스도 HBM에 대해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진다, 전망치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10일 날에서 TSMC 12월 매출 공개 좋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아니니까. 해외에서는 다 좋아요. 우리나라 빼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2년 동안 당했던 것도 까먹고, 그렇죠? 2년 동안 강했던 거 까먹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이 급등 나오고 어제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서 종목들 플러스 나오니까 야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 나오겠는데 하면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배신감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만 조정받으면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 주식은 하면 안 돼. 주식은 다 던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지수가 폭등한다라는 기대를 안 하면 좋은 시장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시장이다. 어떤 매매하기에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자,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자, 그리고 이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잠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어제 잘 움직였던 양자 컴퓨터도 지금 조정을 팍 받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 SK하이닉스가 9%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좀만 올라가면 이제 신고점이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이미 신고점을 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에 저런 기대감에 로봇 때문에 지금 HBM이 많이 쓰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들도 오늘 아침에 보면은 좋은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주도 오늘 폭등하겠네 했는데 폭등은 어디로 폭등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척하고 약간 밀리죠. 음봉으로 막 이거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반만 가지세요. 그러니까 비관론으로 엄청나게 폭락할 거니까 안 좋으니까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면 다 폭등하겠지. 그러면 배신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반만 빼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가는 놈들은 가고 안 가는 놈들은 안 가고 여태까지 2년 동안 그렇게 보여줬으니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강한 쪽들이 있어요. 강한 쪽들이 최근에서는 양자 컴퓨터 오늘은 조정받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올라갔다 또 떨어지는 거고 양자 컴퓨터 그다음 그동안
조정받았던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폭등을 하고 어제 양자 컴퓨터 같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 쟤네도 올라가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의료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뭐 이거 이슈들을 계속 있으니까 이쪽 관련주들 쪽으로 조정받으면 사고 먹으면 팔고 이게 뭐야 매매예요 매매. 매매는 매수와 매도의 합성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수만 하고 냅두면 그거는 미국 시장. 냅두면은 맨날 뭐 10년 내내, 20년 내내, 100년 내내 올라가는 건 미국장이었던 거고 우리나라 시장 냅두면 어떻게 돼요? 다 원래자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매매가 유리한 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면 2,500 뭐 돌파가 되긴 했는데 너무 약하죠. 그냥 쭉쭉쭉 뚫어줘야 되는데 뭐 그냥 뭐 간신히 기어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2,600을 이 정도의 힘 갖고는 2,600 돌파한다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뭐 살살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았다 뭐 박스권이죠. 그래서 2,400, 2,380만 안 깨지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슈가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병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코로나 다음으로 또 뭐가 또 호흡기 질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움직이고 어제도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차트 종목들 보면 봐봐요 한 방에 움직이죠. 이거 10월 달, 11월 달 뭐 이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엑세스바이오서부터 해갖고 몇몇 종목들 얘기했을 거예요. 시젠 한 방에 다 올라왔습니다. 10월 달이면은 이미 수익 달성이 다 된 거죠. 한 방에 다 올라오죠. 14%밖에 안 올라갔지만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한 방에 다 올라옵니다. 시젠은 뭐 진작에 지금 1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수익 달성이 다 되어버린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던 종목들 매집이 돼 있던 종목들이 근데 얘네들도 인공지능 AI로 인한 의료 AI 그다음에 신약 이런 거에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아직 미래로 볼 때에서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겨울에서 한번 움직일 거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막 호흡기 질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뭐 루머로 돌아다녔는데 뭐 별일 없는 거 보니까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와주게 되면 전애들은 움직이니까 마찬가지 매매입니다. 그런 걸로 쫓아가면 안 되고 그냥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 제약바이오 쪽은 일전에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고 지금은 가장 핫한 이슈가 어디로 몰리냐? 지금 CES 2025가 오늘서부터 10일까지 이제 열리니까 금요일까지 열리니까 그 관련주로 일단 뭐 젠슨왕이 기조연설하는데 거기에 로봇에 대한 얘기도 담길 거라 그러고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담길 거고 인공지능 얘기는 안 담기겠어요.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슈들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해서 뭐 CS 2025 열리면은 뭐 젠슨왕 혼자만 나와서 연설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뭐 하겠죠. 뭐 삼성전자도 뭔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애들도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드론 뭐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애들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로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론 관련주도 한참 움직이다가 지금 조정받으면 저것도 또 공략해야 될 것 같고 의료 AI는 계속 그러니까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괜찮고 자율주행 섹터대로 제가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조정받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이제 트럼프 2기잖아요. 그럼 움직일 때가 됐죠.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사활을 여태까지 걸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쪽 이슈가 일단 CES 2025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메타라든지 뭐 그 뭐야 그거 하여튼간 가상 그 VR 뭐 이런 쪽들도 다 이슈가 있고요.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하여튼 뭐 다각도로 지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나온다고 우리나라 시장 급등 안 나온다. 그냥 관련된 종목들 테마로 먹고 팔고 적당히는 한 10% 안쪽에서 파는 게 가장 최적화고 20% 폭등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거는 안 먹는 거죠. 그냥 적당히 10% 정도 나오면 팔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표역 종목들은 3%만 수익 나오면 절반을 팔고 또 매매로 돌려라. 라는 취지의 이제 방송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비중은 한꺼번에 다 파는 걸 선호를 한 게 아니니까 뭐 절반을 팔든 3분의 1을 팔든 뭐 99%를 팔든 그건
그건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파시면 되는데 어쨌든 올라올 때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매매하기는 좋은 장이니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항상 이 테마주 흐름이 강한 우리 시장이지만 오늘은 좀 여느 때보다도 이 테마주 간의 순환매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크라 재건, 건설 그리고 재건축 등 갑자기 또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시간의 매매 거래에서 강세 보였던 그 모멘텀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을 이 칭송 카드를 본격적으로 강하게 좀 꺼내드는 그런 발언들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발언들을 좀 보자면 그는 1월 25일이나 이 다른 날에 우크라이나와 가장 먼저 마주 앉을 것이다. 이 종전 협상을 의미하는 발언이겠죠. 또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푸틴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크라 종전에 대해서 이 강력한 촉구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 재건 테마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CES 2025 관련주들도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오늘장의 표적 종목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시각 주가 흐름을 바로 보자면요. 0.9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1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이 자율주행 섹터 치고는 이 정도면 아직 덜 움직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언제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자, 일단 올라가질 못했던 종목은 맞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거기에 사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어디서 먼저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도 되게 잘하거든요. 중국도 지금 정말 잘합니다. 우리나라도 잘해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게 우선순위를 둬서 고양이를 먼저 갖다 피할까, 강아지를 먼저 피할까, 사람을 먼저 피할까, 만약 사고 나는 상황에서 전봇대에 부딪힐까, 아니면 그냥 농장으로 들어갈까, 이거 다 얘네들이 계산 때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차가 오든 마차가 오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슉슉슉슉 이렇게 움직일까. 어렵겠죠.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쉬웠으면 벌써 10년 전에 다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 자율주행도 하나의 인공지능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한 로직에서 조금 벗어난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 로직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되게 잘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고 당연히 뭐 테슬라도 잘 하겠죠. 잘 하는데 테슬라가 일단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우주항공이라든지 결국 우주항공도 다 사람이 이제 안 가고 다 로봇을 태워서 가든 일단 뭐 자율주행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탐사를 보내는 뭔가 그런 일들을 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우주항공, 로봇,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뭐 드론 뭐 찬양했던 머스크에다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전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이제 트럼프에서도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도 전기들을 뭐 그걸 뭐하러 하느냐 LPG 가스 넣고 그냥 석유 때우고 그냥 휘발유 넣고 달리면 되지라는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조금 좀 쇠퇴되는 것 같지만 자율주행 쪽은 로봇이란 말이에요. 전기차로 엮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섹터들은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미는 산업이니까. 그래서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요. 뭐이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지금 반등을 나와주는 중이고 뭐 종목도 돌아가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저도 결국 움직이는 이유가
뭐 트럼프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20일 날 취임식이라고 하고 CS 2025에서도 로봇과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뭐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입 가만히 안 놀리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사놓고 매매라 그랬죠. 많이 올라가면 뭐 100%도 가겠지만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5에서 10% 먹으면 팔고 그렇게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시장은 큰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매매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에서 드렸던 종목들 라운시큐어도 뭐 많이 노리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먹고 팔고 하는데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때 바로 그냥 10% 올라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데에서는 위치도 괜찮고 이슈도 있고 하는 종목이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과연 어떤 가격 수준으로 접근을 해볼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에 만나봤던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공유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2월 30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0,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2일 솔트룩스 22,500원, 매수가에는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월 3일 라운시큐어 2,205원에 만나봤는데요. 무려 10%의 상승률, 두 자릿대의 상승률, 시원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완벽하게 달성해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1월 6일 마찬가지로 라운시큐어 2,205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들 상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번 라운시큐어 10%의 상승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지 또 오늘 장에서의 이 주인공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제 어설프게 좀 N자형을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돌파 패턴이어서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N자형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단기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2,400원에서 2,500원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단기 목표치를 주고 내려왔다가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종목들이 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박스권으로 대응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냅둬가지고 다들 이렇게 급등하기를 바라면 물론 그런 종목이 있기야 있습니다. 뭐 드론에도 그런 애가 있고 양자 컴퓨터에도 그런 애가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그런 애가 있고 가상화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가고 한 놈만 쭉쭉쭉 가거나 그러니까 한 놈, 두 놈, 그러니까 1등, 2등, 3등만 그렇게 가고 나머지 4등부터 다른 애들은 전혀 다른 애들인 것처럼 같은 형제가 아니고 배다른 그런 형제인 것처럼 가는 애들은 쭉쭉쭉 잘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가는 척하다가 떨어지고 가는 척하다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매매를 해줘야 돼서 올라가면 적당히 올라가면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팔았다가 팔고 안 보면 안 됩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로보로보서부터 해갖고 로보티스부터 해갖고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주는 것뿐이지 요게 또 냅두면은 또 지가 알아 또 내려와요. 그러면 또 사주면 돼요. 그것도 올라가면 또 팔면 되고 내려오면 사면 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와 있으면 사면 돼요. 내려와 있으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되고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그럼 딴 놈 사면 되고 딴 놈도 올라가면 그럼 팔면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매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쭉쭉쭉쭉 안 날아가거든요. 지금 뭐 안 날아가잖아요. 지금 미국장은 지금 신고점 가게 생겼는데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죠. 쭉쭉쭉쭉 오늘도 뭐 2% 3% 2,600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데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 때는 또 잘 흔들려요. 우리나라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매매가 속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운시큐어도 이 정도 어제 N자 목표치 이 정도 줬으면 매도해야 되는 거죠. 매도했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야지 뭐 이런 관점으로 또 올라오면 또 매도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야지 그러다가 매도했는데 얘가 그냥 혼자서 막 날아다니고 뭐 움직이면 뭐 10%라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90%는 팔더라도 그럼 그거는 그냥 3,000원, 4,000원 에라 모르겠다 넌 너 가라. 난 딴 거 사야지 하고 그거는 이제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다른 거 들어가서 또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전략은 매매 전략이라는 거. 어쨌든 1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게 위치를 보면은 양자 컴퓨터 보안 관련주 뭐 여기서 끝나겠어요. 뭐 3,000원, 3,500원, 4,000원 어쨌든 간에 가기야 가겠는데
그 전에 다시 또 2,000원으로 내려왔다가 또 2,500원 갔다가 2,000원 내려갔다가 그런 식으로 한 뭐 3개월이든 5개월, 6개월이든 2,000원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게 하겠죠. 뭐 이게 쉽게 올라가주면서 가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매매장이니까 어쨌든 바닥에서 어떤 쉽게 수익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슈가 있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딱 정해드렸잖아요. 드론부터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로봇, 뭐 자율주행, 의료 AI 반도체, 뭐 요렇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는 뜻이 뭔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영향에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정책 방향이나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트럼프도 마찬가지. 뭔가 얘기를 했을 때에서 정책 방향이나 뭐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일컫는 얘기들인데 자율주행 누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따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양자 컴퓨터 이슈 끝난 거는 아닌데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급등명 종목들 라운시큐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 합니다. 2,155원 아직 튄 게 없어요. 오늘 다행히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에 한몫하는데 지금 종목들 보면은 돌아가면서 급등을 해요. 뭐 한 일주일 전부터는 갑자기 양자 컴퓨터가 막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 또 급등을 했죠.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저간이 갑자기 급등을 하죠.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게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뭐 현재 가격 말고 여러분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내려올 때 한 2,000원에 사세요. 뭐 많이 올라갔으면 뭐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이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수가 어디로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봐봐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 물론 이게 저항받고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떨어져도 올라왔잖아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미국장이 워낙 강하니까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가 2,550 가고 2,600까지는 가주겠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건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2,600 못 넘어가 떨어지는 거는 대충 예상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 올렸죠. 자 코스닥은 그거보다 좀 더 얘는 아예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좀 더 강하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여기까지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매매장으로 볼 때에서는 위험할 게 없어요. 코스닥이 전저점 깨지고 무너진 흐름도 아니고 코스피도 깨진 흐름이 아니고. 그 무슨 얘기냐? 종목들이 급락이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게 있다가 떨어지거나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대충 사놓고 머스크의 인방 기다리면 되거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이슈들로 붙어갖고 뭐 젠스당이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은 거고 어쨌든 그런 시대가 뭐 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빨리 누군가가 막 해주면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면 이제 갑자기 막 그쵸? 막 콱 하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사놓고 이것도 만약에 이게 목표치를 따지게 되면은 단기 목표치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만 가도 한 7% 정도 올라오는데 이게 2,400원, 2,600원 간다고 이게 이상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길게 보거나 좀 더 크게 보면 2,6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차 목표치는 2,300원, 2차 목표치는 뭐 2,500원, 뭐 3차 목표치는 뭐 2,7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만 가도 7%가 수익이 나오고 2,500, 2차 목표치로 가도 15%가 나오고 3차 목표치로 가면 20몇 %가 나오는데 왜 매매를 안 합니까? 이런 거 그냥 사놓고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지수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봐서는 급락이 없으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환율도 1,480원 찍었다가 1,470원 되면 오늘 1,460원 지금 살살살 빠지죠. 이제 슬슬 빠지고 있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뭐 다시 또 뭐 지금 다시 뭐 연장을 받아갖고 뭐 거기는 조금 그쪽 혼잡하고 도대체 언제 체포가 되나 뭐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탄핵 그 소추를 이제 발의를 하고 어쨌든 이제 재판이 넘겨져서 뭔가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주식시장도 반등을 줄 거라는 기대감. 전 정치는 몰라요. 어쨌든 탄핵이 되겠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관련돼 가지고 또 시장은 안정화됐다라고 또 반등은 어느 정도 줄 겁니다. 근데 줬다가 또 흔들릴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요.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오를 거를 지금 생각해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매할 거잖아요. 매수해놓고 주구장창 끌고 갈 겁니까? 장기 투자할 거예요? 매매는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 매도의 의미는 손절의 의미와 차익 실현의 매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2380 안 깨지면 손절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380 안 깨지면, 그러니까 전저점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피 전저점 안 깨지면 지금은 매매로 들어갔다가 100% 먹으러 들어가지 말고 그냥 5에서 10% 먹으면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너무 좋은 종목이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왜 공략을 안 합니까? 빨리 공략해갖고 5% 먹고 나오든 7% 먹고 나오든 10% 먹고 나오든 재수 좋게 저렇게 우크라이나 자금처럼 갑자기 한 번에 팍 하고 움직이면은 20% 먹고 나오든, 그래서 먹으면 팔고 또 딴 거 또 들어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2380 코스피 지수 안 깨지면 매매를 자꾸 돌리면 돼요. 계속 돈을 돌리면 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근데 2380 깨지면 2380 깨지면 뭐 하면 돼요? 빨리 현금화를 해놓고 무슨 주식을 사요? 놀아야지. 박살나기를. 그러니까 그거 안 깨지는 장이니까 열심히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씀드려봤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저희 매수가까지 화면 하단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지금 이 시각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신청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장의 이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기다려주고 있네요. 17,500원에 15% 단가가 상당히 괜찮으신데요. 이 지금 시각 바이넥스 5.2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1,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장세에서는 안 올라갈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이게 단기성 어떤 시즌성 테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생기시겠네요. 과연 어떻게, 언제 매도를 해볼까요? 바이넥스는 약했던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의 엑세스바이오, 뭐 휴마시스, 뭐 시젠, 뭐 진원생명과학 완전 날바닥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거래량이 실려 있으니까 이슈가 겨울에는 항상 나오니까요. 그리고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유전자들도 다 분석이 다 끝났을 거고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뭐 하여튼간 이런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나올 거니까 그런 이슈에 관련 제약 바이오 섹터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생물보안법도 뭐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래로 볼 때에서는 제약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올 가을에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망은 나쁘진 않는데 걔네들 근데 다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했단 말이에요. 물론 11월 달에 좀 떨어지고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그랬다가 지금 한 방에 다 올라오긴 했는데 바이넥스는 걔네들과 좀 다릅니다. 바이넥스는 이미 많이 올라왔던 주도주급이에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조정을 좀 세게 받았으니까 거의 알테오젠급이었던 거죠. 물론 9월 달까지가 알테오젠급이었던 거고 그래서 쭉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는데 그냥 매매로 돌리세요. 만약에 이게 랩주노믹스나 이 정도 위치에서 차트를 보면은 엄청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애들도 많아요. 뭐 시젠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위치에 있는 애들이라면 그냥 뭐 수익 빨리빨리 뭐 내는 거 말고 그냥 끌고 가고 싶다면 끌고 가도 되고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시장이 박스권 느낌이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뭐 이거를 뭐 4만 원에 물렸다 그냥 냅두면 돼요. 그리고 뭐 2만 원에 샀는데 지금 수익이 한 30% 나는데 어떡합니까? 더 가져가고 6만 원까지 먹든 8만 원까지 먹든 그렇게 해서 200% 노려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분명히 나를 거예요. 생명을 또 다루는 직업이라 이쪽 그러니까 약이라 그래서 나중에 약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안 먹을 거예요? 뭐 몸이 아픈데 안 먹을 뭐 건강할 때는 상관없죠. 나이 들면 다 몸이 뭔가가 고장이 나고 뭐 아프고 그럴 텐데 뭐 지금이야 그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나중에 나오는 약들은 진짜 먹으면 효과가 팍팍팍 달라지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어쨌든 미래는 어쨌든 뭔가가 이쪽이 크게 확장이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저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느냐? 안 가요.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제약주에다 몰빵하세요 그러면 가겠죠. 일론 머스크가 제약주 찬양하면 가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바닥에서 지금은 얘네도 왔다 갔다 하는 어쨌든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은 그런데 얘는 지금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떠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도 지금 천천히 가져가든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떠 있는 상태니까 매매가 유리합니다. 지수가 엄청나게 좋으면 뚫겠지만 여전히 지금 수급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도 1,000억, 뭐 1,400억, 뭐 5천억 이상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팔 때는 잘 팔더만. 그러니까 이거는 한 22,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하세요. 2만 원은 일단 갖다 줄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아직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질병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뭐 JP 모건 뭐 컨퍼런스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약바이오된 이슈들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된 이슈들이 계속 일정들이 뭐가 자꾸 나옵니다. 그럼 22,000원까지는 갖다 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25,000원은 좀 복불복이고 박스권 큰 박스권으로 보면 25,000원에서 27,000원이 저항이고 단기적인 박스권의 고점을 보면은 22,000원 정도로 보니까 거기에서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사는 겁니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올해 한 100번 하세요. 100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10% 100번 먹으면은 10번만 먹어도 그쵸? 100%인데 100번 먹으면 1000%죠. 물론 그렇게 100번까지는 못 먹겠지만 10번만 해도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돌리겠다 생각하면 나쁜 종목은 아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2 보도록 하겠습니다. 43,500원에 40%, 비중도 상당히 좀 높으신데요. 지금 시각 실리콘2 주가 흐름을 보자면 현재 이 실리콘2 약 1.79% 내려가게 되면서 32,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 화장품주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오늘 좀 약한 코스닥 수급 때문인지 트럼프의 이 보편 관세가 다시 한번 시장의 파장을 일으켜서인지 화장품주들이 다소 눌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관련된 우려도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실리콘2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저항대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어떤 이슈로 어떻게 흔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뭐 코로나처럼 뭐 그 최근에 뭐 나왔던 그런 호흡기 질환처럼 그게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난리가 난다 그러면은 갑자기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저항대 있죠. 여기 저항, 그다음에 4만 원도 저항. 근데 매수한 가격대가 저항대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28,000원, 25,000원 내려왔다가 또 올라오면 35,000원, 또 4만 원에 더 걸리고 또 내려오면은 25,000원, 28,000원, 25,000원.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네.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저점이 깨지면 던져버리고. 손절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또 10,000원에 샀다가 또 2만 원에 팔고 10,000원에 샀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냅둬가지고 물려있는 상태,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기를 바라면 안 올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내려가면 더 깨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되는 자리고요. 비중이 40% 많고 손실이 사실 적으면 지금 던져야 돼요. 지금. 손실이 뭐 지금 21%가 아니고 손실이 2%다. 뭐하러 갖고 있어? 빨리 다 던져야지. 던졌다가 28,000원에도 25,000원에 다시 사야지. 근데 지금 21%니까 던지라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비중을 뭐 3분의 1 정도는 줄일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좀 올라왔을 때 그때 한 손실이 한 12%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에서 3분의 1 줄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직 여기 62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 내일이라도 다시 35,000원부터 뭐 4만 원 근처라도 올라오게 되면 43,000원을 기다리지 말고 비중을 더 줄이세요. 35,000원에서 4만 원 올라오면 3분의 1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줄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또 사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미국 주식의 정수 시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잠시나마 애플을 근소하게 넘어섰는데요. 다만 현지 시간으로 오후 들어서 애플이 다시 한번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되잡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엔비디아가 이 연말에는 살짝은 조정장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이유, 역시나 이 CEO 2025 그리고 오늘 있을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관련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 stock pops 3%,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뛰어 올랐다. Hits record close ahead of Jensen Huang CES keynote. 이 CES 2025에서 이 기조연설이죠. 젠슨 황이 앞두고 있는 기조연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주가가 3%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물론은 이 폭스콘이 이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업체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폭스콘이라는 친구들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 폭스콘의 간밤 실적 호실적 소식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쭉 이끌어온 모멘텀은 역시나 이 기조연설 키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기조연설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에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차근차근 개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조연설은요. 현재 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죠. 7일 잠시 후 오전 11시 30분부터 이 기조연설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보자면요. 이 탑라인 보면은 가장 먼저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된 재료만 보자면요.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과 오토모티브, 자율주행, 그리고 옴니버스 관련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가장 먼저 나와주고 있고요. 또 미리 배포됐던 이 연설문 초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 초안을 보자면 이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힐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 컴퓨터 약 이틀 전 지난주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보였던 적이 있었죠. 양자컴 관련된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미래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얘기고요. 심지어 이 기조연설 무대에 젠슨 황 CEO와 로봇이 함께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서버의 확장세를 언급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AI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 만나봤었던 이 엔비디아가 매년마다 발표하는 지포스 RTX 50 시리즈 어제 기억나시죠? 5080과 5090 시리즈도 이 기조연설에서 공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데요. 이런 블랙을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가 여기에서 공개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양자 컴퓨터부터 로봇, AI 그리고 오토모티브, 옴니버스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시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기조연설 자세하게 챙겨보시면서요. 저희 관련된 이야기들 서울경제TV에서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번 바로 오늘이죠. 오늘 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질까요? 일단 뭐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뭐 거기서 뭐 젠슨 황이 반도체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좋은 얘기 하겠죠. 실적은 4분기 이미 계속 우상향 된다라는 얘기는 작년도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올해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 계속 그 얘기는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좋아져요. 인공지능 쪽 반도체 뭐 엔비디아 실적들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들 앞으로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들 뭔가 하겠죠. 뭔가 내기 나오는지는 뭐 오늘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공개 방송 합니다. 공개 방송을 오늘 할 건데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하면서 트럼프 관련주, 일론 머스크 관련주 그러니까 지수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지수가 뭐 폭등하거나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종목은 잘 갈 수 있습니다. 종목은 이미 벌써 종목들이 바닥에서 100%씩 올라간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주건도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자율주행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안전하고 좋은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슈가
나오면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로봇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 붙이면 그게 자율주행이죠. 뭐. 꼭 자동차만 자율주행입니까? 로봇도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쪽 감능되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걷다도 붙이겠죠. 뭐 로봇은 뭐 따로 뭐 자율주행합니까? 그게 그 기술이지. 어쨌든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살 수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 뭐 자율주행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 먼저 보겠습니다. 이따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일단 종목들 보면서 지금 시장은 매매장이니까 이건 살 수 있고 이건 사면 안 되고 이건 조정받으면 사고 그럼 매매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장이 되게 좋아 보일 겁니다. 지수가 만약에 내일이야 모레 만약에 떨어지고 조정받는다.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조정받으면 어떤 걸 살 건가 다시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는 자, 역사적인 지금 종가상으로는 신고가고 장중 신고가는 이때네요. 이때가 장중 신고가인데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이때 당시 또 엔비디아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때 당시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기사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뭐 브로드컴이 뭐 대항마니 또 누가 또 대항마라 그랬더라. 대항마가 2명인가 3명인가 나왔었었는데 기업이 2개, 3개가 나와가지고 뭐 엔비디아는 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인텔인지 애플인지 뭐 아마존인지 뭐 칩을 엔비디아 건 안 사주고 저쪽 사준다 그러고 막 동맹 맺고 그럼 마치 그 기사 보면은 엔비디아는 망할 것 같고 뭐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쟤네들이 엔비디아를 뭔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달라요 칩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 겉은 비슷한 것 같아도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쓰이는 게 다릅니다. 쟤네들은 범용칩,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칩인 거고 다른 애들은 그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기술력이 안 돼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AMD가 엔비디아처럼 범용칩으로 왜냐면 그래픽카드 AMD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중에 따라간다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에이직 그 주문형 반도체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좀 잘하는 칩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칩, 아마존도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얘네들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야 되고 다각도로 써야 돼요. 다각도로 써야 됩니다. 아니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나사가 크고 작고 십자 나사가 있고 일자 드라이버 있고 드라이버 하나만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각각 뭐 별 모양도 있고 다 쓰이는 게 다 다르듯이 지금 반도체에도 다 쓰이는 것들이 지금 점점 다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이거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갑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가고 다른 애들도 가고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니까 가는 겁니다.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미래는 자꾸 로봇이 만들어지려고 그러고 뭐 우주 항공모함 같은 거 막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쵸 막 비행기 막 드론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있는 우리 이제 아파트들도 앞으로 20년 뒤에서는 다 바뀌겠죠. 우리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막 다르잖아요. 막 느낌이 그런 것처럼 다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뭔가 기술들이 바뀔 거는 확실하니까. 왜냐면 과거 10년 전, 과거 20년 전, 30년 전 계속 바뀌어왔으니까 앞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 돌파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관련돼서 종목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주들은 말을 잘 안 들어먹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 구글도 한번 보면 구글, 알파벳, 구글도 지금 강하게 지금 돌파할 것 같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잠시 후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공략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